네, 안녕하세요.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의 정석 임영준입니다. 지난주에 1편 제가 올려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2편을 공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편으로서 자기소개서 작성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지사지,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인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 자, 조직에 잘 융화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회사는 집단이 모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조직이에요. 많은 부수가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가 회사에 들어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부서 또는 우리 부서 동료, 선후배 간에 전부 다 팀워크를 이뤄서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천재야, 나는 천재야. 근데 남하고 협력이 잘 안 돼. 조직이 융화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회사에 오면 안 됩니다. 과학자로 가야 되는 거죠. 과학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제. 지원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당연하겠죠. 어떤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지원했는데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당연히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10년, 20년, 30년도 회사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퇴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30년을 회사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뽑는 회사도 당신이 우리 회사와 30년 같이 갈 것이다 생각하고 뽑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서로와 같이 회사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렵습니다. 참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경력사원이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잖아요. 회사 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작성 포인트를 잘 모르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해봐야만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 그거는 어느 업이나 똑같아요. 제조, 물류, 유통, 금융, 보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어렵다는 거죠. 올해 제가 직접 자기소개서 작성한 현대차를 보니까 1번 질문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시오. 전자인네. 참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난해한 문항이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은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시오. 실제 지금 현대차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채용공고. 일본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난해한 정말 철학적인 그런 질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잘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지원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 졸업하기 1, 2년부터 어떤 회사와 직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졸업하기 전에
채용 공고 나오면 아무 회사나 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직무도 막 선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그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작성이 어려운 거죠. 잘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회사의 실제 직무 현황이 일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산업공학에서 생산관리 배웠죠. 생산관리 다 아실 겁니다. 산업공학 했으면. 경영학 해도 다 알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그 회사가 생산관리라는 거 분명히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공정기술이었어요. 공정기술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들. 어떤 직무, 이 회사 어떤 직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직무 현황이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지원 회사와 직무에 어떤 경험과 에피소드가 적합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문항, 2번 문항, 장단점, 뭐 어떤 직무를 왜 지원했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의 포부 등등을 묻는데 어떤 경험과 에피소드를 가지고 잘 풀어서 직무와 회사에 맞게끔 작성해야 되는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글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보니 회사에서 쓰는 회사체, 즉 보고서 문서 양식 개념으로 간략하게 단어를 나열해서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줄줄줄줄 써요. 회사체로 표현하는 방법도 설치다 보니까 줄줄줄줄줄하게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 양식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좋은 자기소개서란 뭐냐?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실행이 무척 어렵죠. 자, 말로는 간단하죠.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서 원하는 역량을 주어진 글자, 1000자면 1000자, 500자면 500자 안에서 최대한 잘 보여주는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죠. 이게 뭐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문제는 how,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쓰기 실력보다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글쓰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소설가 뽑는 데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다른 물류, 유통, 뭐 금융업 같으면은 글쓰기 실력도 물론 좋습니다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컨텐츠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직무와 어떤 회사에 맞는 내 경험과 에피소드 이런 컨텐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너무 길지 않고 읽기 쉬워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은 전달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글로 내 마음을, 내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줄주줄 돼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한 것을 보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읽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서두에 쓰는 그런 버릇이 좀 필요하다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속 좀 보완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성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오탈자도 많이 나요. 이 오탈자는 무조건 감점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탈자 점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탈자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부산대학교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공동으로 만든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쓰면 내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오탈자, 맞춤법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그냥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사 담당자들이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뽑은 잘 쓴 자소서 특징을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골랐는데 가장 높은 게 51% 뭐냐, 입사 의지가 높고 명확하더라. 그 다음은 핵심만 간결히 적었더라. 그 다음은 회사 업계 이해가 아주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장단점 개성이 뚜렷하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 그리고 잘 쓴 자소서와 못 쓴 자소서 차이는 극명하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다 좋은 말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입사 의지가 높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핵심만 간결히 쓸 수 있는지, 이게 문제겠죠. how가 문제입니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다 봅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how죠.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다음 주부터 어떻게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못 쓴 자소서 특징이 뭐냐? 문장이 길고 산만해서 이해가 어렵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회사에 대한 관심, 이해가 부족하더라. 지원 기업과 직무를 잘못 작성했더라. 그리고 단어나 문장이 아주 진부하게 그리고 어째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되는 조금 뭐라나 약간 조금 수준 낮은 그런 문장들 그렇게 되어 있더라. 는 것이 인사 담당들이 뽑은 자소서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how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자, 일반적 원칙에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 원칙에서 유의 사항은 첫 번째 도통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잘합니다로 바꿔서 써야 합니다. 회사의 인재상과 직무, 가치관에 잘 맞게 저는 이것을 잘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반 역량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집중한다. 일반 역량은 모든 회사가 인텔, 구글, 페이스북, 삼성, 현대차 다 좋아하는 일반 역량은 창의력, 성실, 끈기, 도전정신, 친화력 등등이 있지만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신만이 알 수 있지 사람이 자기가 착하다고 해서 남들이 착하다고 인정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무 역량,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그 역량에 집중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니까 상식적이지만 회사 및 사회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견해는 기업 입장에서 사고하고 친기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이 명확하게 주관적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관자가 아닌 실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항상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는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작년에 자기소개 작성 내용 보니까 이슈에 대해서 적으라 그랬어요. 그 이슈에서 적으라는 포인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에서 적는데 괜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선택해서 적는다.
100%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점은, 자, 지정된 분량 글자수 맞춘다. 뭐 당연하겠죠. 이것도 요즘 다 들어가면은 문서 작성할 때 보면 글자수 이렇게 체크해주고 검토해준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참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작성하라. 항상 강조하는 게 서두에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핵심은 서두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쓰고 애매한 표현은 건물이다. 그리고 강조와 과장 이런 거, 수식어, 관용어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당연한 말, 통신언어,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언어들, 통신언어 이런 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하면 문어체, 회사 보고체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원칙은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말씀처럼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문제는 실천이잖아요. 실천, how?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또 3편부터 계속 이어서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